네, 반갑습니다. 상한선입니다. 오늘은 이제 많은 분들이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할 때나 뭐 어플을 운영할 때 질문들로 주셨던 이 재료에 대한 연속성, 이것에 대해서 참 많이 질문 주셨거든요. 이 재료가 과연 더 갈만한 재료인가? 이것을 좀 구분하기 힘들다. 이런 말씀들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을 한번 끝장을 볼 수 있는 공부법, 학습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꼭 끝까지 한번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이 재료 자체에 대해서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미 차트의 한계를 느끼고 있고 재료의 중요성에 대해서 눈을 뜨고 있다. 전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요. 저 역시도 이제 차트 플러스 재료 매매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재료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고 하냐면 이 차트에서 그 움직이는 이제 파동의 결이라든지 어느 정도 상승률을 결정하는 요인이 바로 재료를 통해서 결정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재료를 통해서 이제 매매하고 재료의 연속성을 잘 파악하시는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하나같이 이제 재료의 연속성을 잘 파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익을 좀 안정적으로 내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바로 재료에 대한 공부도 했겠지만 이 시장에 대한 경험, 종목에 대한 경험이 이미 데이터가 무수히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넘을 수 없는 벽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아닙니다.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미 우리에게 과거의 데이터는 HTS 또는 이제 뉴스 자료들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경력이 짧다고 한다면은, 재료에 대한 경험들이 짧다고 한다면은 공부로서, 노력으로서 이것을 승부를 보는 것입니다. 이제는 데이터가 쌓여져 있는데 이것을 취합해서 분석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그냥 주식 공부하기 싫고 그냥 숟가락으로 입에 떠먹여 달라, 이런 소리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그렇게 할 바엔 주식을 접는 게 낫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당장에 뭐 추천주를 받고 어디서 종목을 받고 수익을 낼 수 있겠지만 결국 다 떠나갈 돈입니다. 여러분들 자체가 수익을 담는 그릇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를 했느냐, 이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여기 보시면은 제가 과거에 PPT에 정리했던 자료 중에 하나입니다. 흥구석유라는 종목이 한 2019년도 때 움직였던 그 뉴스들, 급등했을 때 나왔던 뉴스, 또 이제 뭐 하락했을 때 나왔던 뉴스들, 상승했을 때 나왔던 뉴스들을 다 취합해서 한번 차트와 함께 결합해서 이제 한번 데이터로 만들어 본 것인데요. 이것이 이제 과거 히스토리, 역사를 통해서 학습한다고 해서 상한선의 히스토리 학습법이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과거에 급등이 나왔을 때, 뉴스가 떴을 때 이 뉴스에 대한 반응을 얼마나 했는가, 이런 데이터들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한다면요. 자, 이때 보세요. 미국 정부의 북한 석유 수입량에 대한 제재 완화 검토 소식에 강세열을 보였다. 이때는 약간 좀 대북주 성향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로 미국이 이란산 원유 수입 유예 중단에 국제 유가가 급등하여 상승이 나왔다. 즉 이제 공급에 어느 정도 차질이 생기다 보니까 가격이 당연히 이제 급등하는 면이 있겠는데 그것이 이제 주가로 좀 표현이 되었다고 알 수가 있고요. 과거 이제 피격이 나왔을 때 이제 상승이 좀 반영이 된 모습들, 이때도 피격이 나왔을 때 어느 정도 상승이 반영된 모습들, 로켓 공격을 받았을 때 또 어느 정도 상승이 반영이 된 모습들, 그리고 이제 드론 테러를 당했을 때 급등이 나왔던 모습들, 즉 석유 관련 업체들이 어느 정도 공격을 받거나 피격을 당해서 이제 공급 차질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제 급등이 나왔던 면이 있었고, 과거 이제 급등 이후에 급락이 나왔던 면을 봤을 때 이 테마는 변동성이 큰 테마구나, 이것들 여러분들이 데이터로 이제 삼으면서 공부를 하고 이제 축적을 해놓는 겁니다. 왜? 이런 역사는 반복될 수 있는 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갈등을 보이면서 원유 관련주, 천연가스 관련주, 식품 관련주, 그 다음에 뭐 다른 원자재 관련주들이 등등등 오르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완전히 같다고는 볼 수는 없겠지만 비슷한 맥락으로 테마가 움직이는 것이라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이런 과거의 데이터들을 경험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과거의 데이터들을 찾아서 공부를 하세요. 경력이 짧다면 노력으로서 어느 정도 보완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것을 노력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엔 1000명 중에 1명 할까 말까 합니다. 분명히 그래요. 1명도 안 할걸요? 왜? 하기 귀찮거든, 안 하고 싶거든,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보세요. 이 한 명이 실천하는 한 명이 나머지 999명을 보다 앞서가는 것입니다. 당장의 뭐 수익은 덜 날지 몰라도 이렇게 데이터를 쌓아가면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주식시장에서 95%는 잃고 5%만은 돈 번다는 통계에서는 어느 정도 어불성설이 있는 게 95%가 공부를 하지 않는 분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이제 차트를 통해서 재료의 히스토리 한번 체크를 해두시고요. 그리고 저는 엑셀에다가 이런 것도 했거든요. 과거에 이제 급등이 나왔을 때 이슈 키워드들, 하락이 나왔을 때 이슈 키워드들, 상승 키워드와 하락 키워드들을 분류를 했고요. 그리고 그에 통해서 테마 성향을 한번 파악해보는 이런 공부들을 저는 좀 하길 좋아라 했습니다. 사실 저도 이것을 뭐 모든 테마를 다 하진 못했어요. 이번에 저도 모든 테마를 한번 섭렵해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어떤 뭐 차트 강의, 어떤 유료 강의보다 이게 진짜 돈이 되는 자료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유료 강의를 한다면 이런 거를 돈 받고 유료 강의를 해야 되겠죠? 뭐 전 당장의 계획은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한 1, 2주마다 한 테마씩 한 종목 공부를 해본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한번 나아가 보세요. 그러면 1년 뒤에, 2년 뒤에 여러분들은 정말 다른 사람이 돼 있을 것입니다. 1, 2주에 한 테마를 공부하라는 것은 직장인들 기준으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꾸준하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타임이제 기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계획을 삼아 보시고 한번 꾸준하게 포기하지 않고 한번 나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이런 키워드들의 그 이슈의 파급력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당시의 시장 상황의 분위기 이런 것들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이슈 공부는 병행되는 상태에서 이런 히스토리 공부까지 적용이 된다고 한다면은 이제 재료 매매에서는 그 누구도 여러분들을 따라올 자가 없다. 전 이렇게 자부할 수가 있습니다. 이젠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길은 열려 있습니다. 이 길을 걸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인 것이고요. 시간은 매일같이 흐르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똑같이 시간을 보낼 것인가 아니면은 조금이라도 더 발전된 오늘을 살 것인가 그래서 다른 미래를 꿈꿀 것인가 경제적 자유를 꿈꿀 것인가 그건 바로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재료의 연속성에 대해서 나는 좀 더 깊게 공부를 하고 싶다 라는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공부법도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라는 차원에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다음번에도 한번 좋은 컨텐츠 기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